오늘도 어머니는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서 계신다. 손잡이를 잡고 몇 번이나 돌려보시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열려야 할 것은 문이 아니라 기억이다.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려드렸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다. 그 눈빛 속에는 낯설음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신발을 꺼내드리며 밖으로 나가자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내 손을 바라보셨다. 그 시선이 마치 다른 사람의 손을 보는 듯 낯설어 보였다. 그러더니 천천히 내 이름을 더듬기 시작하셨다. 민준이었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30년 넘게 불러오신 내 이름이 이제는 혀끝에서 맴돌기만 할 뿐이었다. 내 이름이 겨우 혀끝에 걸릴 때쯤 어머니의 눈동자가 저 멀리로 갔다. 그 끝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다. 영수야. 어머니는 그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확신에 차서 부르셨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마치 그 이름이 어둠 속에서 켜지는 등불이라도 되는 듯. 그 순간 어머니는 잠깐 젊어지셨다. 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묘한 감정에 휩싸인다. 기쁨과 질투가 뒤섞인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이었다. 나의 모든 헌신이 미지근한 따뜻함이라면 아버지의 기억은 어머니에게 여름 한낮 같은 뜨거운 햇빛이었다. 어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섰다. 가을 바람이 조금 선선했다. 어머니는 걸음걸음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길을 확인하셨다. 이 길이 맞나? 우리 집이 어디였지? 하는 혼잣말이 계속 이어졌다. 동네 한 바퀴를 돌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러더니 골목 어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기서 영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은 예전에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자주 서 계시던 자리였다. 버스에서 내려 담배 한 대 피우시고 저녁 냄새를 맡으며 하루의 피로를 털어내시던 곳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곧바로 부엌으로 향하셨다. 밥을 해야 한다며 영수가 배고플 텐데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마음속 시계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그때에 멈춰 있었고 그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냉장고 문에는 온갖 메모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약 먹는 시간, 물 마시는 횟수, 창문 잠그기, 가스 확인하기,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사진 하나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일상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단서를 많이 남기라고 했다. 촘촘히 짜인 그물처럼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어머니의 기억을 잡아두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메모와 사진들 중에서도 어머니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는 것은 언제나 아버지의 사진이었다. 저녁을 차리며 어머니는 자꾸만 그릇을 하나 더 꺼내셨다. 아버지 것이라며 영수 몫이라며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나는 조용히 그릇을 다시 정리했다. 어머니는 잠깐 의아해 하시다가 이내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셨다. 밤이 되자 어머니는 또 다른 일과를 시작하셨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을 바라보며
언제 들어오실까 하며 기다리셨다. 나는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늦으시나 보네요. 그렇게 말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으셨다. 그러다 문득 내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혼잣말처럼 말씀하셨다. 우리 아들이 많이 컸구나. 언제 이렇게 컸지?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뜨끔했다. 어머니의 시간 속에서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였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시절의 작은 아들로 기억되고 있었다. 지금의 어른이 된 나는 어머니에게 낯선 존재일 뿐이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무렵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그러더니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셨다. 또다시 문을 열려고 하셨다. 손잡이를 잡고 돌리시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포기하실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서실 때 자연스럽게 다가가 팔짱을 끼고 함께 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리셨다. 영수가 왜 안 오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며 불안해하셨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드렸다. 아마 야근이신 것 같아요. 내일 오실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가장 필요한 진실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조금 안심하신 듯 눈을 감으셨다. 깊은 밤,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수많은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익숙했던 일상들이 낯선 것이 되어갔다 하지만 그 축소되는 세계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선명하게 살아 있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남은 등대였다. 다른 모든 기억이 바다에 잠겨가도 그 등대만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등대 불빛의 가장자리에서 어머니와 함께 매일을 버텨내고 있었다. 새벽 5시.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났다. 첫 번째 하는 일은 옆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계신지 보는 것이었다.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나 거실로 나가셨다. 나도 따라 나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다. 꿈에서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어머니에게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다. 어쩌면 꿈속에서만이라도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었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지도 몰랐다. 아침 준비를 하며 어머니는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이셨다. 아버지 몫의 밥을 짓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김치찌개를 끓이셨다. 나는 조용히 도와드리며 어머니의 일상에 맞춰 움직였다. 식사를 마치고 약을 챙겨드리려 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약이 왜 이렇게 많냐며 아프지도 않은데 왜 먹어야 하냐고 투정을 부리셨다. 나는 참을성 있게 설명해 드렸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의사가 꼭 먹으라고 했다고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납득하지 않으셨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영수가 먹으라고 하면 먹을게. 결국 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약을 먹어야 한다고. 건강해야 한다고. 어머니는 그제야 순순히 약을 입에 넣으셨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를 찾고, 밥을 할 때는 아버지 몫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현관문 앞에 서 계셨다. 나는 그 모든 일상의 그림자가 되어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갑자기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셨다. 무엇을 찾으시냐고 물었더니 영수 셔츠라고 하셨다. 다림질을 해놓아야 한다며 분주하게 옷들을 꺼내셨다. 아버지의 옷들은 이미 정리해서 보관해둔 지 오래였다 하지만 어머니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매일 입고 출근하시는 옷들이었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옷 한 벌을 꺼내 어머니께 드렸다. 어머니는 그 옷을 받아들고 정성스럽게 다림질을 시작하셨다.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가며 마치 아버지가 내일 아침 입고 출근하실 것처럼 정성을 다하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다림질한 셔츠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만족스러워 하셨다. 그리고는 평소와 같이 현관문 앞에 섰어 아버지를 기다리기 시작하셨다. 오늘은 깨끗한 셔츠를 입고 들어오실 거야.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다. 현재 진행형의 삶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밥을 먹고 출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살아있는 존재였다. 나는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시간에 맞춰 살기로 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아버지 몫을 준비하고 아버지의 귀가를 함께 기다리는 일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었고 나에게 주어진 몫이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오늘 하루도 조용히 버텨낼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며 어머니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 서 계셨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려드렸다. 오늘은 정말 늦으시네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섰어.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기다림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다림이 있었다. 우리는 함께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길 위의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의 얼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라는 태양이 있는 한 어머니의 세계는 여전히 따뜻할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따뜻함의 가장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어머니와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촘촘히 짜인 그물처럼 일상을 반복하고 가능한 한 많은 단서를 남기라고. 기억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아니, 믿어야 했다. 냉장고 문은 이제 메모장이 되었다. 약 먹는 시간, 물 마시는 횟수, 창문 점검 시간, 가스 확인하기, 그리고 그 모든 메모들 사이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 나는 그 사진을 어머니의 시선 높이에 맞춰 정확히 붙였다. 어머니는 부엌을 오갈 때마다 그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는 짧게 웃으셨다. 때로는 사진을 향해 말을 걸기도 하셨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산책하고 싶을 텐데.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군복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찍힌 젊은 시절의 사진이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이 되어버렸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사진 뒤에 이어진
수많은 날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 아침에 함께 마시던 커피 한 잔, 저녁 뉴스를 보며 나누던 대화, 손을 잡고 끓이던 미역국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간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온기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였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 기억의 끈들을 하나씩 더듬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함께 국을 끓였다. 어머니는 여전히 정확한 손놀림으로 미역을 불리고 참기름을 두르고 간을 맞춰 가셨다. 다만 이제는 중간중간 멈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시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옆에서 도와드렸다. 다음 순서를 알려드리거나 간을 함께 봐드리거나 때로는 그냥 옆에 섰어. 어머니의 손길을 지켜보기만 했다. 어머니는 국을 끓이며 자주 혼잣말을 하셨다. 영수가 이 맛을 좋아했는데 그런 말을 하실 때면 나는 대답해 드렸다.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 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러면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더욱 정성을 다해 요리를 하셨다. 식사 시간이 되면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몫의 그릇을 꺼내셨다. 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아버지 자리에 그릇을 놓아드렸다. 어머니는 그 빈 자리를 바라보며 밥을 드셨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작은 라디오를 하나 샀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자주 들으셨다는 옛날 가요들이 나오는 채널을 찾아 틀어드렸다. 어머니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손뼉을 치기 시작하셨다. 아, 이 노래 영수하고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노래야. 어머니의 표정이 환해졌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도 함께 밝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더 높였다. 어머니는 멜로디에 맞추셔 작은 몸짓을 하시며 그 시절을 떠올리고 계신 것 같았다. 음악이 끝나자 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나셨다. 그리고는 장롱으로 향해 옷들을 뒤지기 시작하셨다. 무엇을 찾으시냐고 물으니 파란색 원피스라고 하셨다. 영수가 예쁘다고 했던 그 원피스 말이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옷들을 찾아보았다. 오래된 옷들 사이에서 색이 바랜 파란색 원피스를 발견했을 때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그 원피스는 이미 어머니께 너무 커져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품에 안고 행복해 하셨다. 저녁 무렵 어머니는 그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셨다. 헐렁해진 옷 속에서도 어머니는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드렸다. 정말 예쁘세요. 어머니는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며 웃으셨다. 그 웃음은 순수하고 맑았다. 마치 처음 그 원피스를 입었던 젊은 날의 미소 같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셨다 하지만 잠들기 전까지 계속 중얼거리셨다. 내일 영수가 오면 이 원피스를 보여줘야겠다고 분명 좋아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드렸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차 깊어지고 규칙적으로 변했다. 잠이 드신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다. 어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조각들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언제나 아버지였다. 아버지라는 끈이 있기에 어머니의 하루하루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어나자마자
어제의 원피스를 찾으셨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왜 찾고 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셨다. 나는 조용히 그 원피스를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이거 예쁘죠? 어제 입어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는 원피스를 만져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감각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며 어머니는 또다시 아버지 몫을 챙기셨다. 컵 2개, 숟가락 2벌, 반찬도 2그릇씩.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제 의사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환자분의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신 그 현실에 함께해 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나는 그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 점심시간이 지나자 어머니는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하셨다. 영수가 아직 안 왔다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셨다. 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어제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그 노래였다. 어머니는 음악 소리에 주의를 빼앗기며 점차 안정을 찾으셨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그 멜로디에 맞춰 손뼉을 쳤다. 어머니의 표정은 바다의 물결처럼 잔잔하게 변했다. 불안했던 마음이 음악과 함께 가라앉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음악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기억은 사라져도 감정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일깨우는 것이 음악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다른 음악을 틀어드렸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노래들, 아버지와 함께 들었을 법한 멜로디들. 어머니는 그 음악들에 반응하시며 때로는 작은 춤을 추기도 하셨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음악을 들으며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다. 슬퍼서 우는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리움에 벅차서 흘리는 눈물 같았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다. 영수 생각이 나나 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 눈물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애틋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다시 현관문 앞에 서셨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문을 열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서서 기다리셨다. 마치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나는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에게는 기다림 자체가 의미였으니까.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오늘은 정말 늦으시는 것 같네요. 내일 일찍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일찍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는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는 한 번 더 현관문을 바라본 후 돌아서셨다. 침실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냉장고 앞에서 멈춰 서셨다. 그리고는 아버지 사진을 오래 바라보셨다. 그 시선 속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 잘 자요. 어머니가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다. 마치 아버지가 정말 거기 계신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이내 잠이 드셨다. 나는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어머니의 기억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감정만큼은 어떤 병도 앗아갈 수 없었다. 이름들이 모래처럼 흩어져도 아버지라는 두 글자는 파도에 쓸려가지 않았다. 그 끈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냉장고 문의 메모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내일의 일과를 준비했다. 약 시간, 식사 시간, 산책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을 작은 기쁨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악, 함께 볼 수 있는 오래된 사진들,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어머니의 하루를 지탱하는 끈이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대신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저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 해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계셨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따뜻함을 느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무언의 메시지 같은 것을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어머니와 함께 기억의 끈을 이어갈 것이었다. 하나씩 흩어져가는 조각들을 모으고 아버지라는 중심으로 다시 엮어갈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버텨내고 내일도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집 안의 방들이 하나씩 어둠에 잠겨간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먼저 사라지는 것은 사물의 이름이고 다음은 그 사물들로 엮인 관계들이다. 마치 오래된 전구가 하나씩 꺼져가는 것처럼 어머니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오늘 아침 어머니는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춰 서셨다.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어드렸다. 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가셨다. 작은 방부터 시작되었다. 사진 앨범이 있던 작은 서재, 어머니의 재봉틀이 놓여있던 다용도실, 창가의 화분들이 햇살을 마시던 베란다. 이 모든 공간들이 어머니에게는 이제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재봉틀 앞에 앉으신 어머니를 본 것은 며칠 전이었다. 손에 익은 듯 자연스럽게 앉으셨지만 이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 재봉틀로 우리 가족의 옷을 수선하고 새 옷을 만들어 주시던 손길이 이제는 그 기계가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머니. 예전에 이 재봉틀로 제 교복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말하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다는 감각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손으로 재봉틀을 쓰다듬으시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화분들이 있던 베란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그 화분들을 바라보시며 물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만 언제 줬는지, 얼마나 줘야 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셨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화분들에 물을 주며 각각의 이름을 알려드렸다. 이건 장미고, 이건 제라늄이에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키우신 거예요. 어머니는 꽃들을 만져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 꽃들에 대한 애정만큼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공간만은 달랐다.
거실은 여전히 밝았고 아버지가 앉으시던 소파, 아버지가 신문을 읽으시던 식탁,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벽, 이 모든 것들은 어머니에게 여전히 생생한 현재였다. 거실 벽의 시계 소리가 어머니를 그 공간으로 이끌었다. 시계바늘이 오후 3시를 가리키며 어머니는 갑자기 분주해지셨다. 신발을 꺼내 들고 현관으로 향하시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하필 그 시간에 나가려고 하시는 걸까? 하지만 며칠을 관찰한 후 깨달았다. 그 시간이 바로 아버지가 퇴근하시던 시간이었다. 어머니의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수가 곧 올 시간이야. 어머니가 신발끈을 매시며 말씀하셨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더 이상 말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어머니의 신발끈을 함께 매드리고 코트를 입혀드렸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버스 정류장까지 영수를 마중 나가야지.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함께 밖으로 나섰다. 그 길을 함께 걸어야만 어머니가 덜 불안해하시니까. 버스 정류장까지의 길은 짧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의미가 깊은 여행이었다. 걸어가시며 계속 주변을 살피셨다. 혹시 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까 봐서. 정류장에 도착해서도 어머니는 계속 기다리셨다. 버스가 오고 가도 사람들이 내리고 타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는 어머니 옆에 서서 함께 기다렸다. 가끔은 나 역시 그 발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울림이 없는 소리지만 우리의 하루를 지탱하는 북소리처럼 규칙적으로 가슴을 두드렸다. 어머니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었지만 그 환상이 우리에게는 현실보다 더 진실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어머니는 천천히 돌아서셨다. 오늘은 좀 늦으시나 보다며 내일 다시 나와서 기다려야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왔어. 어머니는 저녁 준비를 시작하셨다. 여전히 2사람분의 밥을 지으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반찬들을 만드셨다. 나는 옆에서 도와드리며 어머니의 손길을 지켜보았다. 요리를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여전히 능숙했다. 비록 중간중간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잊어버리시긴 했지만 손끝에 베인 수십 년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안도했다.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구나.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아버지의 자리를 바라보며 밥을 드셨다. 가끔 그 자리를 향해 말을 걸기도 하셨다. 오늘 버스가 늦었나 봐. 내일은 일찍 와. 나는 어머니의 대화에 맞장구를 쳐드렸다. 그래야 어머니가 덜 외로워하시니까. 밤이 되자 어머니는 다른 방들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하셨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 같았다. 재봉틀이 있는 방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고 화분이 있는 베란다에 가셨다가 돌아오시고 뭘 찾으세요? 영수 안경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아버지의 안경은 이미 오래전에 정리해서 보관해둔 상태였지만 나는 어머니와 함께 찾는 척했다. 어머니에게는 찾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으니까. 이곳저곳을 뒤지며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하셨다. 안경을 찾지 못하면 아버지가 불편하실 거라며 걱정하셨다. 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아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일 돌아오시면 가져오실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금 안심하신 듯 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 것 같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중얼거리셨다. 안경을 깜빡했나? 어디에 뒀을까? 하며 불안해하셨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 드렸다. 괜찮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제야 눈을 감으셨다. 하지만 잠든 후에도 계속 뒤척이셨다. 꿈속에서도 안경을 찾고 계신 것 같았다. 새벽에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다. 그리고는 다시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셨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양말을 찾으신다고 했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며 어머니와 함께 양말을 찾았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아버지의 물건들을 찾으시고, 없으면 불안해하시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달래드리는 일상이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의 물건들을 몇 개 꺼내어 어머니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기로 한 것이었다. 안경, 양말, 시계, 만년필 작은 것들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었다. 어머니는 그 물건들을 보시고 안도하셨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며 만족해 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나 싶었다.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는 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셨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슬리퍼였다. 나는 다시 그 슬리퍼를 꺼내어 현관에 놓아두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시고 흡족해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아버지의 흔적들을 집 안에 되살려 놓았다. 어머니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나 자신도 그 흔적들로부터 위안을 얻었다. 아버지가 정말 돌아오실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갑자기 내게 물으셨다. 너는 누구니?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뜨끔하게 찔렀다 하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민준이에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나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우리 가족 사진을 보여드렸다. 어린 내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저예요.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어머니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셨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많이 컸구나.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비록 지금의 내 모습은 낯설어 하셔도 내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만큼은 이해하신 것 같았다. 사라지는 방들 속에서도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만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이 어머니의 하루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오후 3시에 마중 나가기, 저녁 준비, 아버지 물건 챙기기,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에게는 삶의 이유였다. 나는 더 이상 그 루틴을 방해하지 않았다. 대신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갔다. 어머니의 기다림에 동참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가 다시 현관문 앞에 서셨을 때 나는 어머니 옆에 함께 섰다. 오늘도 아버지는 오지 않으실 것이었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계속될 것이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셨다. 비록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집의 마지막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어머니의 세계는 더욱 좁아졌지만 그 좁은 세계 안에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기다림. 나는
그 세계의 가장자리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며 다짐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등불이 꺼질 때까지 나는 그 옆에서 함께 할 것이라고. 사라지는 방들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의사는 상태가 조금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기억하는 단어의 수가 줄어들고 시간 감각이 더욱 흐려지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큰 길에서 집으로 들어서려던 순간 어머니가 갑자기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반대의 방향,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셨다.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니를 따라갔다. 어디로 가시는 건지 물어볼 틈도 없이 어머니는 확신의 찬걸음으로 앞장서셨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넓은 공터가 나타났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셨다. 그리고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셨다. 여기가 장터였는데 어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곳이 예전 장터가 있던 자리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 걸까? 그 장터는 내가 어렸을 때 이미 사라진 곳이었다.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공터 한가운데로 걸어가셨다. 그리고는 어떤 지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저기 할아버지가 엿을 팔았어. 노란 종이에 싸서 주셨는데 그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곤 했지. 나는 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분명 그 시절의 풍경이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저쪽에는 과일 장사하는 아줌마가 있었고 여기에는 생선 파는 아저씨가 있었어. 어머니의 설명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장소, 파는 물건, 심지어 그 사람들의 특징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평소에는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어머니가 수십 년 전의 일을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하신다는 것이 신기했다. 영수하고 처음 여기서 만났거든. 어머니가 갑자기 수줍은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젊은 날의 미소가 스며들었다. 마치 그때의 20살 처녀가 현재로 잠깐 올라온 것 같았다. 그때 영수는 어땠어요? 내가 물으니 어머니는 더욱 환하게 웃으셨다. 키가 크고 잘생겼지.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멋있어서 자꾸 쳐다봤어. 어머니의 눈에 반짝임이 돌았다. 그 미세한 빛은 젊은 날의 설렘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남은 몇 안 되는 또렷한 기억 중 하나였으니까. 어떻게 말을 걸었어요? 영수가 먼저 말을 걸었어. 예쁘다고 하더라고. 어머니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 순간을 되살리셨다. 그때의 떨림, 그때의 기쁨이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 공터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버지와 처음 만난 날, 처음 손을 잡은 날, 처음 같이 영화를 본 날 모든 이야기가 이 장터와 연결되어 있었다. 매주 장날이면 여기서 만났어. 영수가 휴가 나올 때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깨달았다. 이곳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특별한 장소인지를. 사랑이 시작된 곳, 추억이 쌓인 곳, 젊음이 빛났던 곳,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계속 그 시절 이야기를 하셨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말씀을 하셨고 목소리도 한결 밝았다. 마치 그 기억들이
어머니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의 옛 사진들을 더 꺼내어 식탁 위에 놓기로 한 것이었다. 특히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군복을 입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둘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어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시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 그리고는 한참을 바라보셨다. 각각의 사진마다 서로 다른 표정을 지으셨다. 때로는 웃으시고, 때로는 그리워하시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셨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야? 장터에서 만난 지 한 달 후에 찍었어요. 처음으로 같이 사진관에 가신 날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살짝 어루만지셨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말이 없어도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다. 사진들이 만들어낸 시간의 다리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셨다. 설명할 수 없는 승낙 같은 고개짓이었다. 그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깊이 잠드셨다. 꿈속에서도 웃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의 기적을 되새겼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억력, 그 생생한 감정들. 다음 날부터 나는 매주 한 장씩 사진을 바꿔 놓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신혼여행, 내가 태어났을 때, 가족여행 등등 시간 순서대로 사진을 배치했어. 어머니가 그 시절들을 차례로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어머니는 매번 새로운 사진에 반응하셨다. 어떤 사진은 오래 바라보시고, 어떤 사진은 손으로 만져보시고, 어떤 사진은 가슴에 꼭 안으시기도 했다. 각각의 사진이 어머니에게 서로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결혼식 사진을 보실 때는 정말 행복해 하셨다. 이때가 제일 예뻤을 때야. 신혼여행 사진을 보실 때는 그때의 설렘을 되살리셨다. 바다가 이렇게 예뻤는데 영수가 보고 싶어 할 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을 보실 때는 모성애가 넘쳐났다. 이 작은 게 우리 아들이야? 정말 장래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지만 사진을 통해 경유하는 감정은 여전히 온전했다. 어머니의 기억은 흐려져도 그때의 사랑과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갑자기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셨다. 한참을 찾으시더니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내셨다. 아버지가 군대에서 보내주신 편지였다. 이거 읽어줄래? 어머니가 편지를 내밀며 말씀하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제대하면 제일 먼저 당신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편지를 읽어드리는 동안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그 시절의 순수한 사랑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 같았다. 영수가 이런 글을 잘 썼어. 편지가 올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어머니는 편지를 소중히 품에 안으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였다. 지금도 편지를 보내고 지금도 사랑을 속삭이는 살아있는 존재였다. 그날부터 나는 가끔 그 편지를 읽어드렸다. 어머니는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감동하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젊은 날의 어머니가 되돌아오셨다. 어느 일요일 오후, 어머니는 갑자기 화장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화장품을 꺼내드렸다. 어머니는 거울 앞에 앉아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기 시작하셨다. 오랜만에 하는 화장이라 손이 조금 떨리셨지만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계신 것 같았다. 립스틱을 바르시고 볼터치를 하시고 머리도 예쁘게 빗으셨다. 왜 화장을 하세요? 영수가 좋아해 예쁘게 해야지. 화장을 마친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 속에서 젊은 날의 미모가 다시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 하셨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예쁘게 화장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기다리셨다.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다. 마치 처음 만나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밤이 되어도 어머니는 화장을 지우지 않으셨다. 혹시 아버지가 늦게라도 오실까 봐서였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답다고도 생각했다. 이렇게 순수한 기다림이 또 어디 있을까? 그 후로도 어머니는 종종 화장을 하셨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예쁘게 꾸미시고는 아버지를 기다리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매일이 아버지와의 만날 날이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젊은 날은 더욱 자주 현재로 나타났다. 예전 장터 이야기, 처음 만난 날 이야기, 편지 이야기, 이런 기억들이 어머니의 하루를 채워갔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지켜보며 배웠다. 기억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현재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어머니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젊은 날은 길 위에서 내 손을 이끌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조심스레 발을 맞췄다. 그 길은 과거로 향하는 길이면서 동시에 현재를 사는 길이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사랑의 의미를 다시 배워갔다. 하루가 무너지는 소리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 냄비가 바닥에 미끄러지며 내는 마찰음, 전기 주전자에 딱 하는 끊김 소리, 약 봉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알약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그런 일상의 작은 소음들이 어머니에게는 천둥처럼 들리는 것 같았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두 팔로 가슴을 가리셨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듯이. 그 반응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당황했다. 예전의 어머니라면 그런 소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을 텐데 나는 그 소리들을 미리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해 집안의 사물들을 하나씩 점검했다. 냄비 손잡이에는 고무 패드를 붙였고 전기 주전자는 소리가 작은 것으로 바꿨다. 약통은 소리가 나지 않는 플라스틱 케이스로 교체했다. 시끄러운 세상과 어머니 사이에 얇은 솜을 한 겹 더 끼워 넣는 심정이었다. 어머니가 놀라지 않도록, 어머니가 평온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만들어갔다 하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다. 갑작스러운 차 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까지도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그릇을 떨어뜨리셨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주저앉으셨다. 나는 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다치신 곳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그릇 하나 깨진 것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떨고 계셨다. 마치 그 소리가 무서운 기억을 불러일으킨 것 같았다. 영수가 화낼까?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에게는 그릇을 깨뜨린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 있는 큰일이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절대 화내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다치지 않은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조금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셨다. 나는 어머니를 거실로 모시고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다. 그날 밤부터 나는 새로운 대책을 세웠다. 오래된 라디오를 찾아내어 어머니의 침실 옆에 두었다. 그 라디오에서는 나직한 목소리의 진행자가 옛날 가요를 틀어주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들으셨던 음악들이었다. 진행자의 목소리는 아버지 목소리와 비슷했다. 낮고 따뜻한 톤이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고르셨다. 깊고 느린 호흡이 낮의 불안을 씻어내는 것 같았다. 라디오 옆에는 작은 수첩을 두었다. 어머니가 낮에 떠올린 단어들을 적기 위해서였다. 군화, 장터, 바지 주머니, 고동색 코트. 어머니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시는 단어들이었다. 단어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선을 긋다 보면 결국 한 사람의 윤곽으로 이어졌다. 모든 것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군화, 아버지가 입던 고동색 코트, 아버지의 바지 주머니. 어머니의 기억이 흩어질수록 아버지라는 중심점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이 신기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는데 오직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셨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였다. 아침밥이 맛없다며, 집이 너무 시끄럽다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급기야 식탁을 손으로 치며 소리를 지르셨다. 영수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나를 버리고 간 거야? 어머니의 그 절규를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두려움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나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어머니는 내 품에서 울기 시작하셨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셨다. 영수가 보고 싶어. 왜 안 와? 약속했는데. 나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씀드렸다. 곧 오실 거예요. 어머니를 두고 어디 가시겠어요? 분명 돌아오실 거예요. 그날 이후 어머니의 감정 기복이 더욱 심해졌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웃으시다가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하셨다.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가 어머니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어머니의 기분을 세심하게 살폈다.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머니가 불안해하실 때는 라디오 음량을 높였고 화가 나실 때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내게 물으셨다.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야? 그 질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시는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이순자예요. 여기는 어머니 집이고, 저는 민준이, 어머니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다. 그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균열이 넓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으로 어머니의 기억들이 하나씩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은 여전했다. 어머니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려도 아버지의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하셨다. 마치 그 이름이 어머니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인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나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녹음해둔 테이프를 찾아내기로 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족 모임에서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오래된 서랍을 뒤졌어. 그 테이프를 찾아냈다. 녹음 상태는 좋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그 테이프를 어머니께 들려드렸다. 어머니는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셨다. 마치 아버지가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행복해 하셨다. 영수야, 어디 있었어? 보고 싶었어. 어머니가 테이프를 향해 말씀하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에게는 그 목소리가 진짜 아버지였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아버지였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저녁 그 테이프를 틀어드렸다. 어머니는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며 평온해 하셨다. 낮에 겪었던 모든 혼란과 불안이 그 목소리 앞에서는 사라졌다. 균열이 넓어질수록 아버지라는 윤곽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그 역설이 우리 집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세계가 무너져가도 그 중심에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잠꼬대를 하셨다. 영수야, 늦었어. 빨리 와. 나는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꿈속에서라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 기다림이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젊은 모습이었고 어머니를 찾고 계셨다. 순자가 어디 있니? 약속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는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어머니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아직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나도 기다리고 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꿈에서 깨어난 나는 이상한 평안함을 느꼈다. 어머니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두 분이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일어나셨다. 좋은 꿈을 꿨어. 영수를 만났거든. 어머니의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놀랐다. 나와 같은 꿈을 꾸신 건 아닐까. 하지만 그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그 모든 것이 진실이었으니까. 균열의 소리는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사랑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지탱해 줄 것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지막 단계에 대비해야 한다고. 그 단어들이 진료실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대비라는 말은 언제나 부족하고 늦다. 아무리 준비해도 그 순간이 오면
모든 준비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셨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그 무거운 현실을 어머니가 감당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진을 한 장 선택해야 했다. 지금까지 매주 바꿔가며 어머니께 보여드린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동반자가 될 한 장을 골라야 했다. 사진첩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가족 사진들 모든 사진이 소중했지만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게 가장 평안을 줄 수 있는 한 장을 찾아야 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나는 하나의 사진을 선택했다. 두 분이 뒷모습으로 나와 있는 사진이었다. 바다가 옅은 은빛으로 일렁이던 어느 여름날,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발을 맞추며 해변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사진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마주 잡혀 있었고 어깨가 살짝 기울어진 것으로 보아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들의 걸음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사진을 거실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였다. 어머니의 시선 높이에 맞춰 어머니가 앉으시는 소파에서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각도로 조정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시자마자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셨다. 그리고는 그 사진에 가까이 다가가셨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손가락으로 바다의 수평선을 짚으셨다. 그 손끝이 사진 위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바다를 따라, 모래사장을 따라, 두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그 순간 어머니는 작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는 아주 조용히 내쉬셨다. 그 숨소리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움, 사랑, 평안, 그리고 어떤 깊은 이해. 나는 어머니 뒤에서 등을 받쳐드렸다. 어머니는 내 손을 느끼시고는 안심하신 듯 더욱 가까이 사진에 다가가셨다. 그리고는 귓가에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 영수야, 그 소리는 모래 위에 남는 물기처럼 금방 사라졌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 이름의 형태로 오래 머물렀다. 마치 그 이름이 공간 자체에 새겨진 것처럼 나는 그 형태를 깨뜨리지 않으려 숨을 얕게 쉬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우리는 둘 다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냥 평온한 미소였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사람의 미소 같았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 사진 앞에서 보내셨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그 사진을 보시고 식사를 하실 때도 그 사진을 바라보시며 드셨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그 사진에 인사를 드리셨다. 사진을 보시는 어머니의 표정은 날마다 달랐다. 어떤 날은 그리워하시고, 어떤 날은 행복해하시고, 어떤 날은 그저 평온해하셨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든 표정에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사진을 보시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어머니에게 그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
그것은 현재였고 미래였고 영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의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사진 앞에서만큼은 계속 말씀을 하셨다.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다. 오늘 날씨가 좋네. 산책하고 싶지 않아. 언제 돌아올 거야?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런 어머니의 혼잣말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답다고도 생각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이 또 어디 있을까?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현실도 뛰어넘는 사랑.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다. 그리고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같이 가자. 저기로 가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았다. 사진 속의 그 바다로, 그 해변으로,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다. 지금은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내 말을 이해하시는지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는 다시 사진 앞에 앉으셨다. 마치 그곳에서 기다리면 아버지가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유난히 깊이 잠드셨다. 꿈속에서도 웃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준비라는 말 대신 오늘이라는 말을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오늘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오늘 어머니의 미소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오늘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 기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사진으로 향하셨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어머니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고 숨소리도 가빠 보였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했어. 소파에 앉게 해드렸다. 어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 그 한숨 속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다. 힘들어요? 내가 물으니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괜찮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아버지와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특별한 일을 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악을 틀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녹음된 테이프도 함께 준비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그 사진 앞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바다의 물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모래사장을 걷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셨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따뜻했다. 약했지만 강했다. 어머니의 손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사랑, 용기, 희망, 그리고 평안해가지고 저녁이 되어도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계속 사진을 바라보셨고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밤이 깊어갈 무렵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나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인생 전체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마치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드셨다. 나는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사진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마지막까지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게 해줄 그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은 정말 시간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은 시작이 아니라 완성이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완성된 순간을 담은 영원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사랑이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 사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 사진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산책을 하고 계신 것 같았다. 어머니는 어느 날부터 내 이름을 완전히 놓으셨다. 민준이라는 그 세 글자가 어머니의 기억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처음에는 당황했다. 30년 넘게 불러오신 내 이름이 이제는 낯선 소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하지만 그날 나는 억지로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이름을 알려드리려 애쓰지도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마지막 사진 앞에 앉았다. 바다를 배경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함께 바라보았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파도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셨지만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느끼시는 것 같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머니의 세계는 이제 한 장의 사진, 한 사람의 이름, 한 번의 숨으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그 작은 세계는 무한히 깊고 넓었다. 그 속에는 평생의 사랑이 압축되어 있었고 영원의 약속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이름은 이미 방 안에 가득했고 어머니의 눈동자에 잔잔한 빛으로 깃들어 있었으니까 공기 자체가 그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말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사진을 바라볼 때의 평온한 미소, 내 손을 잡으실 때의 따뜻한 눈빛, 창밖을 바라보실 때의 그리운 표정. 때때로 어머니는 내 손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누구의 손인지 묻지 않으셨다. 그럴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일을 잠시 멈추었다. 대신 그 순간의 온기에 집중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감정에 마음을 맡겼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이 집의 잔향이 되기로 했다. 어머니가 잊지 못한 한 사람의 그림자 옆에서 오늘을 조용히 지키는 또 다른 존재가 되기로 했다. 잔향이란 소리가 끝난 후에도 공간에 남아있는 울림이다. 환하게 밝지 않지만 오래 남는 메아리. 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다. 어머니의 기억에 새겨지지 않더라도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함께하는 사람. 아침이 되면 나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가 사진을 바라보시면 나도 함께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으시면 나도 따라서 미소를 지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내셨다. 하지만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사진을 보셨다.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잘 자요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옆에서 지켰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깊어지고 규칙적으로 변할 때까지. 그리고 어머니가 완전히 잠드시면 조용히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점검했다. 약, 물, 담요. 그리고
그 소중한 사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내일도 어머니가 편안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다. 고마운 사람이네.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뭉클했다. 어머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셨지만 내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계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다. 제가 감사해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었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눈을 감으셨다. 그 미소 속에는 깊은 평안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하루는 더욱 단순해졌다. 잠에서 깨어나기, 사진 바라보기, 조금 드시기, 다시 잠들기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리듬에 맞춰 살았다. 어머니가 깨시면 나도 깨고, 어머니가 주무시면 나도 조용히 지냈다. 우리는 말없는 대화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사진으로 가지 않으셨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고 나무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풍경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보고 계신 것 같았다. 좋은 날이네.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말에는 만족감이 묻어났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날이 드디어 왔다는 듯한 오후가 되자 어머니는 다시 그 사진 앞으로 가셨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았고 미소도 더 깊었다. 마치 곧 누군가를 만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 같았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바다를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의 발걸음이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이 되어도 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잠들지 않으셨다. 대신 사진을 계속 바라보시며 무언가를 중얼거리셨다. 내게는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지켰다. 어머니가 나누고 계신 그 소중한 대화를 지켜보았다. 그 순간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어머니가 갑자기 내 손을 잡으셨다. 그리고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잘 살아. 그 말에는 축복이 담겨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면서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당부를 남겨주신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잘 살겠어요.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는 깊고 평온한 잠에 빠져드셨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나는 어머니의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나는 이곳에 남을 것이다. 이 집의 잔향이 되어 어머니의 흔적들을 지켜갈 것이다. 그 사진, 그 라디오, 그 모든 추억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모든 것들을 소중히 보살필 것이다. 그것이 잔향으로 사는 법이었다. 환하게 밝지 않지만 오래 남는 향처럼 어머니가 떠난 뒤에도 이 집에는 사랑의 기운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의 마지막 증인이 되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어머니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공간도, 심지어 망각도 뛰어넘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것이 찬양이 된다는 것. 새벽이 밝아오며 어머니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이 내려앉았다. 그 빛 속에서 어머니는 정말 평온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드디어 찾은 사람처럼.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찬양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그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다. 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어머니는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는 찬양으로 사는 법을 배워갔다. 크지 않지만, 깊게, 밝지 않지만, 따뜻하게 빠르지 않지만, 오래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식으로.